볼게요. 자, 먼저 모델링 분석을 좀 해볼까요? 모델링 분석. 몇 덩어리로 작업할까요? 네 덩어리. 다른 분, 두 덩어리. 자, 일단 저도 두 덩어리로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덩어리를 우리가 분류할 때는 빠져있는 부분은 다 메꾸고, 빠져있는 부분은 다 메꾸고 생각해야죠. 자, 그러면 요 부분, 요 형상, 그리고 나머지 형상, 저도 두 덩어리로 작업할 겁니다. 그러면 자, 요 부분은 뭘로 생성할까요? 솔리드 명령어. 요거 샤프트로 작업할 겁니다. 이 패드로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패드로 한다면 프로파일을 우리가 작업해서 수직 방향으로 뚫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패드는 프로파일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뚫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기울기 주는 명령을 알면 패드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기울기 주는 명령을 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얘는 샤프트가 맞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나머지도 샤프트입니다. 나머지도 샤프트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둘 다 샤프트인데 같이 한 덩어리로 작업할 수는 없느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 형상에 회전축이 얘예요. 그리고 나머지 형상의 회전축은 여기입니다. 회전축이 다른 거를 하나의 스케치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전축이 다르면 따로따로 작업해야 돼요. 그래서 둘 다 따로따로 작업합니다. 같은 정면 방향의 회전체 모델링 프로파일이 있지만 회전축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작업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작업할 거는 제가 얘를 먼저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샤프트 프로파일. 샤프트 프로파일이 뭡니까? 축방향으로 절단한 단면 형상. 이 절반만 그리죠. 그죠? 그러면 축방향 형상이 얘가 축방향 형상 맞죠? 축선이 있는 곳이 축방향 형상입니다. 탑은 축에 대해서 노멀한 방향이고 90도 방향이고, 그래서 축방향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중앙을 절단한 단면 형상 절반을 그리는데 내부가 빠져 있죠. 흰색이니까. 근데 제가 내부를 완전하게 내부를 채워서 모델링 할 겁니다. 그러면 회전체 모델링은 절반만 그리는 거니까 제가 왼쪽으로 한번 절반을 꺼 보겠습니다. 축선을 기준으로. 내부를 채워서 넣을 거니까 이렇게 도형 작업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오른쪽은 요런 궤적입니다. 좌우가 다르죠. 그러면 빨간 쪽 단면 형상이 맞을까요? 파란 쪽 단면 형상이 회전체 프로파일로 맞을까요? 파란색 맞습니다. 빨간색은 요 부분이 지금 여기를 지나가는 거죠. 그죠?
우리는 덩어리 분석할 때 빠져있는 부분은 다 메꾸고 하면 빨간색도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바로 가야 되죠. 뭐 이렇게 하면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단면 현상이 같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 메꾸고 작업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왼쪽하고 오른쪽이 같습니다. 그러면 자, 프로파일은 왼쪽 파란색 궤적을 회전체 모델링 프로파일로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자, 새 창 하나 즐겨찾기에서 파트 디자인. 이름은 캡으로 해놨네요. CAP. 캡. 오케이. 자, 그리고 네임드 뷰 좀 열어놓고 작업해볼까요? 프론트 방향, 우리는 삼각법으로 작업을 하고 해야 되니까 정면 방향의 회전체 모델링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정면, 그리고 플랜 잡고 포지션 스케치. 2차원 좌표계는 수압이 필요하다, 그죠? 수압 VH. 그리고 여기 축하고 2차원 좌표계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요거는 축은 하이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점을 어디다 두고 작업할 거냐? 정면 방향의 원점은 바닥 가운데 축선, 여기를 정면 방향의 원점으로 두고 작업하겠습니다. 해볼까요? 자, 회전체 모델링 첫 번째, 엑시스 아이콘을 이용해서 회전축을 먼저 그립니다. 엑시스 아이콘. 회전축은 0,0에서 수직 방향으로 회전축 하나 그리고, 그렸나요? 그리고 프로파일 선택해서 원점에서부터 오른쪽 절반 형상을 그리겠습니다. 원점에 점일치 마커 클릭. 자, 그럼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얼마 가느냐면 여기가 직경 110이니까 66이죠. 거기다가 3mm가 더 더해집니다. 그래서 69지점이에요. 그래서 한 70 정도에서 클릭. 그리고 위쪽 방향으로 8mm 올립니다. 8mm 클릭. 그리고 왼쪽으로 조금, 왼쪽으로 그냥 조금 클릭. 그리고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요 높이가 총 높이가 90인데 11을 빼면 80지점이에요. 높이상으로는. 그러면 80지점에 찍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80지점에 와가지고 왼쪽 방향으로 46의 절반 지점입니다. 그러면 80지점에서 23 근처에서 클릭. 클릭. 그리고 안쪽으로 요 지점이 30의 절반 지점 15지점까지 갑니다. 15지점 근처에서 찍으면 돼요. 그리고 위쪽으로 토탈 92지점 클릭. 그리고 축선상에 클릭. 여기서 끝내도 되고 첫 출발 지점으로 돌아와서 닫아도 되고 둘 다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닫혀있는 도형 작업이 됐습니까? 자, 저는
데이터 넣을 때 회전체 모델링 같은 경우는 축선하고 같은 속성의 데이터, 요게 돌아가면서 직경 데이터가 되니까 요거부터 먼저 줍니다. 제가 수직선부터 먼저 줄게요. 제일 가까운 수직선, 얘랑 회전축이랑 30의 절반 15, 요거는 절반 값 넣는 거 맞죠? 자, 제가 몇 번 말했는데 요 수직선은 여기 끝점하고 아래쪽 끝점이 같은 선상에 있잖아요. 그래서 치수 한 번만 넣으면 돼요.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근데 경사진선은 여기 끝점하고 여기 끝점이 위치가 다르죠. 그래서 경사진선이 있으면 끝점을 봐라. 그러면 여기 끝점이 46의 절반이라고. 그래서 여기 점, 여기는 점을 찍어야 됩니다. 점, 축선 46의 절반 23. 일단 직경 관련 데이터부터 넣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요 아래쪽은 특이하게 좀 치수가 들어가 있어요. 아래쪽은 요 지점에 대한 직경값이 있는 게 아니고 요 지점이 바닥선까지 연장됐을 때 직경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치수 넣는 거 잠시 종료하고 이 선을 여기 바닥선까지 연장을 좀 하겠습니다. 바닥선까지 연장을 좀 해볼까요? 트림 가져갑니다. 자르는 것도 트림, 연장하는 것도 트림 가지고 해야 돼요. 트림 있습니까? 클릭하시고 옵션을 봐야 됩니다. 이 트림 옵션이 두 개 있습니다. 트림 올 엘리먼트, 둘 다 끊어서 없앤다, 잘라서 없앤다. 트림 퍼스트 엘리먼트, 먼저 찍은 것만 없앤다. 우리는 연장 모드는 두 번째 옵션으로 합니다. 연장 옵션은 두 번째 걸로. 두 번째 거 지정했나요? 자, 그리고 연장할 선을 클릭하고, 선상이면 어디든 괜찮습니다. 클릭하고 연장할 방향으로 드래그하면서 화살표가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연장할 지점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멀수록 좋아요. 연장할 지점의 선 클릭하면 정확하게 탁 연장됩니다. 자, 그러면 요 끝점이 회전축하고 112의 절반 112의 절반 66, 56 됐나요? 그리고 잠시만요. 네? 녹화가 안 됐다. 아닌데. 자, 56 넣었죠? 우리는 지금 여기 회전축을 기준으로 이래 돌아가는 데이터, 직경 관련 데이터 넣고 있습니다. 마지막 직경 관련 데이터가 여기 이제 선 찍고 회전축 찍고, 얘가 이제 원래 3만 더하면 돼요. 도면에 보면 이제 3 돼 있는데 56에 3을 더하면 59죠? 59 이래 넣어도 됩니다. 요렇게 3 넣어도 되고, 저처럼 59 이렇게 넣어도 되고,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직경 관련 치수는 다 넣었습니다. 이제 높낮이 치수, 수평선 데이터 좀 넣을게요. 초록색은 신경 끄고, 그 다음에 있는 선, 요걸 도면을 딱 쳐다보면 얘랑 얘가 8입니다.
차분하게 그 다음 수평선 얘를 딱 쳐다봐요. 여기를 문제지 보고 딱 쳐다보니까 요렇게는 데이터가 없고 요래 데이터 있죠. 한번 고래 넣어요. 얘랑 그 위에 있는 수평선 12. 자, 여기까지는 데이터 넣었습니다. 그 다음 제일 위에 있는 데이터, 제일 위에 있는 녀석을 딱 보니까 전체 높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랑 바닥 수평선이랑 전체 높이가 92. 이러면 뭐 치수가 누락이나 중복이 생길 수가 없죠. 자,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자, 근데 하나 물어볼까요? 제가 스케치가 다 되면 항상 이야기하죠. 완전 구속 삭제다. 초록색이라는 이야기예요. 크기도 정보 다 들어가고 위치 정보도 다 들어간 상태. 초록색. 닫혀 있냐? 자, 지금 스케치는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열려 있죠. 여기 때문에 요 부분이 없어야지 닫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랑 같이 트림을 하는데 트림 옵션은 이제 1번 옵션 트림 올 엘리먼트로 주시고, 우리 스케치가 요래 남아야 되죠. 닫혀 있으려면 요렇게 남아야 되죠. 트림은 남는 부분만 찍습니다. 클릭 클릭. 여기까지 됐나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닫혀 있는 도형 맞죠? 자, 다시 한번. 우리는 닫혀 있으려면 선이 요렇게 지나가야 되죠. 근데 요 부분은 지금 없애야 돼. 그러면 요거 찍고 요거 찍으면 되죠. 트림은 남는 부분 찍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찍고 찍고. 자, 됐습니까? 자, 3차원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샤프트 회전체 모델링 샤프트 오케이. 그러면 파트바디 폴더 이렇게 펼쳐놓고 첫 번째 영상은 만들었습니다. 오늘 색깔 좀 넣을까요? 자, 두 번째 덩어리 만들기 전에 요거 하나 물어볼까요? 우리 지금 안을 꽉꽉 채워가지고 모델링 했죠. 자, 그러면 요 내부 형상을 빼내는 작업을 제가 뭘로 할 것 같아요? 쉘 가지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쉘 가지고 하려면 우리가 쉘 정의가 바깥쪽 지점에서 안쪽 방향으로 일정한 두께만 남겨놓고 나머지 솔리드를 싹 없애는 기능이잖아요. 일정한 두께가 얼마입니까? 바깥쪽 지점에서 안쪽 방향으로 일정한 두께 5란 말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덩어리 요 두께가 얼마일까요? 요 녀석도 5입니다. 그러면 쉘 작업을 두 번째 덩어리까지 만들어 놓고 쉘 작업하는 게 괜찮겠네. 그래서 쉘 작업을 조금 있다가 미루고 두 번째 덩어리 작업부터 하겠습니다. 두 번째 덩어리도 쉘 시크니스가 옵니다. 자, 요거도 샤프트 가지고 만들기로 했죠. 축선 방향으로 절단한 형상의 절반만 그린다. 자, 그러면 여기가 축선 방향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덩어리의 축선은 얘. 그리고 이쪽 형상이 축선 방향의 단면 형상이에요.
그러면 축선을 기준으로 요쪽이나 아래쪽이나 모양이 같죠? 그죠? 자, 그래서 위쪽을 그리든 아래쪽을 그리든 절반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 방향에 두 번째 회전체 모델링 프로파일이 있네요. 다 같이 정면 좌표계 쇼. 정면 방향의 평면 잡고, 잠시만요. 정면 방향 맞죠? 플랜 잡고 스케치 스왑 VH. 자, 작업해 볼게요. 회전축부터 먼저 그리죠. 제가 항상 엑시스 아이콘 가지고 회전축을 이렇게 툭 던져놨습니다. 얘가 회전체 모델링 프로파일의 기준이에요. 기준은 초록색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요 선을 초록색으로 만들 수 있는 데이터 지금부터 찾으세요. 얘가 초록색이 돼야지 나머지 선이 자동으로 초록색 된단 말이에요. 선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초록색으로 만들 수 있는 데이터가 뭐가 있습니까? (56) 빙고. 자, 그러면 56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자, 회전축의 여기 끝점 그리고 바닥 뭐 엣지 찍어도 되고요. 56 부족해요. 아직까지 초록색이 되기에는. 자, 그 다음이 요게 어떨 것 같아요? 요 선하고 여기 회전축하고 직각인 상태겠죠. 퍼펜디큘러. 자, 왜 제가 그거 하냐면 카티아는 여기 회전체의 요 부분은 선으로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찍지를 못한다고. 요거하고 뭐 이렇게 직각을 근데 안 찍힙니다. 그래서 샤프트 스케치 쇼 요 갖고 해가지고 스케치 1번을 쇼. 요 선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축선하고 직각 퍼펜디큘러 킬러가 얘죠. 수학에서는 90도 마크. 스케치 1번을 쇼 하셔야 됩니다. 스케치 1번을 쇼. 요거 스케치 1번을 쇼. 그래야지 요 잠시만 저쪽이 그리고 요 점을 축선의 요 끝점을 컨트롤 키 누르고 요 스케치 선하고 일치. 일단 이러면 초록색은 돼요. 초록색 됐나요? 그러니까 딱 요래 그린 거죠. 요 축선을 제가 딱 이래 그린 거지. 요래 그린 거죠. 요 선이니까 축선을 딱 요 선까지만 딱 그린 거죠. 요 선까지만 딱 이렇게
했습니까? 요걸 늘려볼게요. 늘려볼게요. 트림. 자,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 없애는 것도 트림. 연장하는 것도 트림. 선을 늘리는 기능도 트림 가져갑니다. 자, 트림 선택해서 늘려야 될 축선을 클릭. 어디든 괜찮습니다. 축선을 클릭하고 늘리는 방향으로 드래그. 적당히 늘려졌으면 클릭하면 돼요. 그냥 늘려집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을 우리가 이렇게 늘려놨네요. 길게. 그리고 이제 도형 작업합니다. 이제 요 축선상에서 요렇게 도형 작업합니다. 프로파일 선택해서 프로파일 요 축선상 임의의 지점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곳 클릭 했습니까? 이제 요래 가야 되죠. 그럼 여기에 직각이에요. 직각. 그래서 아이고 내 선을 끌 건데 니하고 관계를 좀 맺어주면서 내가 선을 끌 건데 요 축선 위에 마우스 올려놓고 그냥 마우스 오른쪽 퍼펜디큘러 직각으로 니하고 직각인 상태로 선을 긋겠다. 퍼펜디큘러 클릭해서 위쪽으로 직각만 걸리죠. 적당히 빼서 클릭. 그리고 수평 아닙니다. 요 선이 수평 아닙니다. 약간 수평 아래쪽으로 1번 덩어리 안쪽에 클릭. 자, 샤프트도 솔리드 명령어입니다. 솔리드를 생성해주는 프로파일은 닫혀 있어야 됩니다. 자, 요렇게 가는데 얘랑 평행하면 되겠습니다. 내려올 때 평행구속은 요런 거는 유혹에 빠져야죠. 평행구속 딱 걸리게끔 클릭, 축선에 클릭. 그래 여기서 끝내도 되고요. 출발 지점으로 클로즈 해도 되고. 그리고 샤프트 1번 스케치 1번은 하이드 하겠습니다. 얘가 일단 닫혀 있는 형상입니다. 닫혀 있습니까? 자, 로라이트 모드로 하겠습니다. 로라이트 비주얼라이제이션 툴바 두 번째 아이콘 두 번째 거 로라이트 모드로 했습니까? 자, 요거 관련 데이터 한번 볼까요? 일단 직경 35가 있죠. 자, 여기는 선을 찍어서 선 길이가 35의 절반이 되면 되겠습니다. 35 나누기 2 선 길이가 35의 절반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각도 있죠. 요 선 회전축 선 요 각이 30도 아니고 30도의 절반 15도 30도의 절반 넣어야 되죠. 자, 도면 잠시 보시면 여기 10이 있죠. 아까 우리 샤프트 스케치 하이드 했는데 괜히 하이드 했다 그죠? 쇼. 그리고 요 녀석은 로라이트 모드에서는 못 찍습니다. 그래서 로라이트 모드를 유주얼로 전환하고 치수를 넣을 겁니다. 요 선이랑 요 선 옵셋 값이죠. 거리값 15 15 맞나? 12
12. 자, 그리고 나서 롤라이트 해주세요. 12까지 넣고 롤라이트 해주세요. 12까지 넣고 롤라이트.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 지금 도형은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요 흰 선은 지금 남아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회전해 가지고 만들어야 될 게 딱 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1번 덩어리하고 지금 생성하는 덩어리가 중복되는 부분이죠. 중첩되는 부분. 근데 우리 솔리드 모델링은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해지는 거 아시죠? 합집합의 원리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은 더 밀어 넣어도 생성되는 결과에는 영향을 안 미치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가까운 데 놨는 것보다 안쪽으로 더 밀어 넣는 게 낫습니다. 밀어 넣었습니까? 그리고 굳이 뭐 값을 줘가지고 초록색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3차원 밖에 나와서 샤프. 자, 그러면 여기 잠시 한번 볼까요? 스케치는 하이드 하세요. 제가 아까 충분히 밀어 넣으라고 했죠. 충분히. 제가 충분히 안 밀어 넣고 앞쪽으로 뺐어요, 제가. 요런 현상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요 흰선을 가까운 데 놔면 안 된댔죠. 충분히 밀어 넣어 가지고 아까 그런 현상이 상쇄되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죠. 어차피 결과물은 딱 요것만 생성된 거예요. 두 번째 덩어리 색깔 좀 주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제가 내부 작업을 쉘 작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쉘 작업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자, 여기 왼쪽에 보세요. 왼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바깥쪽 지점에서 안쪽 방향으로 일정한 두께, 바깥쪽 지점에서 안쪽으로 방향으로 일정한 두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쉘 작업하면 안 되죠. 어떤 작업부터 해야 되냐면 요거 빼내는 작업을 좀 해줘야 됩니다. 빼내는 작업을 하고 쉘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빼내는 작업 좀 할까요? 자, 그러면 요 형상을 보고 빼내는 작업은 우리가 세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1. 포켓, 2. 회전해서 빼내는 그루브, 3. 홀 작업, 세 개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어 가지고 빼내는 게 가장 적합할까요? 우리가 생성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빼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두 방향이 요 동그라미입니다. 요렇게 빠져 있습니다. 정면 방향은 이런 식으로 빠져 있네요. 뭐 없는 선을 만들면 뭐 직사각형 모양으로 빠져도 상관없죠. 다른 방향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 도형 가지고 빼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직사각형 이 모양, 이 모양이 프로파일이죠. 포켓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안쪽에 보이는 동그라미 두 개 있죠. 요거는 뭐 당연히 홀 작업이죠. 얘를 그려서 포켓 작업해야 됩니다. 작업하러 갈까요?
포켓의 프로파일이 탑에 있습니다. 우리는 삼각법으로 물체를 바라보고 모델링 해야 되니까 같은 탑으로. 그리고 스케치 평면은 여기면 이면 잡고 포지션 스케치. 2차원 좌표계는 정상적으로 돼 있고요. 오케이. 그리고 로라이트 모드로 두고 제가 스케치 하겠습니다. 자, 여기 도형이 반지름 8.5짜리 동그라미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각도가 있는 걸로 보아 여기 선이 있습니다. 선. 그러면 여기 선하고 동그라미는 접선 연결로 돼 있을 거라고요. 접선 연결로. 자, 먼저 동그라미부터 그리겠습니다. 1번 원 선택해서 원 선택하였습니까? H선상 임의의 지점에 중심점 찍고 동그라미 하나 그립니다. 크기 정보는 반지름으로 줄게요. 그냥 반지름 8.5 반지름 8.5. 자, 위치 정보는 기하학적인 정보로 하나 위치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위치 정보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 반지름 8.5의 중심점이 직경 100 원위에 있죠. 그래서 중심점이랑 V 축선이랑 직경 100의 절반 반지름 값 50. 자, 지금 현재 도형은 자, 아직 더 입니다. 여기 선이 있다며요. 각도가 있는 선이 각도가 있으니까 라인 선택해 가지고 그냥 라인 선택해 가지고 여기 바깥쪽 지점에 그냥 빵 찍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요래 선 끌 때 요 원하고 좀 관계를 맺으면서 선을 긋고 싶다고. 그래서 원위에 딱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탄젠트. 야, 니하고 나는 탄젠트 데이 접선 관계다. 자, 탄젠트 구속은 들어갔고 이제 선 껐습니다. 동그라미 앞쪽이든 뒤쪽이든 동그라미 요쪽에 찍지 말고 먼 쪽으로 찍으세요. 빵. 작업됐습니까? 그리고 미러 바로 합니다. 대상물 지정하고 미러 아이콘 클릭하고 트랜스포메이션 툴바. 대칭선은 H 축선이고. 자, 요렇게 됐습니까? 선 찍고 미러 아이콘 클릭하고 세 번째가 대칭선 H 축선. 자, 이제 각도 주면 됩니다. 선 찍고 72도. 됐나요? 지우개 선택해 가지고 지우개는 없앨 때 사용하는 거니까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자, 라인 끝점 점일치인데 선 위에 대고 마우스 오른쪽 니얼리스 엔드 포인트 해도 된댔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도형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빼나 이렇게 빼나 결과는
아니지만 닫혀있는 도형이죠. 3차원 밖에 나와서 아이소로 해볼까요? 등각 투상도로. 자, 얘가 위쪽 방향으로 포켓 돼야 됩니다. 아래쪽이 아닙니다. 포켓 진행 방향이 아래쪽이니까 화살표, 주황색 화살표 클릭해서 포켓 진행 방향을 바꾸고 관통, 위쪽으로 관통, up to last 하면 여기 주황색으로 요렇게 빠진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일단 저장 한번 하고 잠시 봐드릴게요. 자, 우리가 방금 포켓 작업으로 하나를 빼냈습니다. 이제 배열을 좀 하겠습니다. 원형 배열을 하는데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회전축 만드는 거 했었죠. 그래서 회전축 한번 더 만드는 거 해보겠습니다. 자, 레퍼런스 엘리먼트 툴바 있습니까? 거기 엑시스 3차원 공간에서 회전축 생성하는 거 클릭. 완전한 동그라미를 찍어야 돼요. 엘리먼트에, 여기 엘리먼트에 완전한 동그라미, 바닥 쪽에 면 찍지 말고 엣지 원 클릭 했습니까? 그리고 엑시스 타입을 노멀 투 스컬, 요 원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노멀 투 스컬 하면 요래 수직 방향으로 축선 하나 만들어지죠. 자, 배열하겠습니다. 배열할 대상을 먼저 지정하고요. 나중에 지정하면 까먹더라고요. 배열할 대상을 지정하고 패턴 툴바 있습니까? 여기 두 번째 서큘러 패턴 원형 배열. 여기 메시지는 지금 여기 지오메타리컬 세트의 밑줄가 있죠. 요게 뭐냐면 여기에 이 폴더에 저장이 된다라는 뜻인데, 여기 이 폴더에는 솔리드를 담을 수가 없어요. 솔리드를 담는 폴더는 요 바디 폴더입니다. 솔리드를 담는 폴더는. 그래서 뜨는 메시지예요. 그냥 확인 누르면 됩니다. 그냥. 그럼 자동으로 솔리드를 담을 수 있는 폴더 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배열을 360도 내에서 등 간격으로 5개 배열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complete crown, 요게 360도 내에서 등 간격 배열이라는 뜻입니다. 인스턴스 개수는 5개, 그리고 회전축은 엑시스, 레퍼런스 디렉션은 회전축 찍으라는 이야기죠. 클릭 하셨나요? 오케이. 그럼 배열됐죠? 자, 이제 쉘 작업해도 됩니다. 지금이 딱 쉘 작업할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에요. 쉘 작업하러 갑니다. 쉘 드레서 피처 툴바 네 번째 아이콘 클릭. 쉘 바깥쪽 지점에서 인사이드 방향으로 두께가 얼마죠? 5mm, 1mm가 아니고 5mm. 아웃사이드는 제로죠. 혹시 열리는 면이 있습니까? 페이스 투 리무버, 열리는 면 몇 군데 있습니까? 2군데 있습니다. 먼저 위에 클릭,
맞죠? 그리고 바닥이 뚫려야 되죠. 클릭 두 군데고요. 그 다음 other thickness space other thickness space 해가지고 5mm가 아닌 다른 두께 면이 있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요거는 다 메꾸어져 있는 상태고요. 요거는 다 메꾸어져 있는 상태고, 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5mm 맞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바깥쪽에서 안쪽 전부 다 오죠. 근데 여기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5,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여기는 얼마입니까? 8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두께면 여기 클릭해 놨습니까? 요 윗면을 클릭하면 갈색으로 되죠. 갈색으로 두면서 제로하고 5 있습니까? 여기 5가 여기서는 5mm가 아니고 얼마? 8이 5를 더블 클릭. 아이고. 5를 더블 클릭. 여기서는 8 했나요? 그래요. 딱 하면 8mm 들어간다고 딱 돼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부 작업을 했죠. 그러면 제대로 작업됐는지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면 쪽 단면을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정면 쪽으로 방향 틀었습니까? 그리고 다이나믹 섹셔닝 클릭해서 정면 방향의 평면이 XY 평면이 탑 방향, ZX 평면이 정면 방향, 그리고 YZ 평면이 라이트 방향이에요. ZX 평면 여기 클릭 하면 딱 절단해 주죠. 그 단면 영상 한번 볼래요? 제가 보니까 지금 제대로 작업됐거든요. 제대로 작업됐죠. 그러면 쉘 작업은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후 작업은 두 개가 남았는데, 자, 하나는 여기 구멍 작업이 있죠. 이 구멍 작업은 뭘로 할까요? 홀 가지고 할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홀 작업을 하려면 점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먼저 점부터 생성하겠습니다. 어디에? 딱 여기 점 하나 딱 생성하겠습니다. 여기 점 생성합니다. 스케치에서 점 생성해도 되고 3차원에서 점 생성해도 되는데, 이번에는 뭐 스케치에서 점 생성할까요? 탑으로 여기 면 잡고 스케치 하러 가겠습니다. VH 맞고요. 그리고 외형선 속성의 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외형선 속성으로 되어 있고, 포인트 클릭, H선상 일단 임의의 지점에 클릭하고, 외형선 속성의 점은 플러스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3차원 공간에서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위치는 이렇게 해볼까요? 약간 회전해 가지고 엣지1 컨트롤 키 누르고 점, 엣지1 점 두 개 선택했나요? 기하학적인 정보를 좀 주고 싶은데, 기하학적인 정보, 요거는 중심이 같다, 콘센터리스티, 동심 구속을 주겠습니다.
세 번째 거 딱 하면 중심점 찾아갔죠? 요 하나만 생성하면 됩니다. 된다요? 점 만들었습니까? 자, 3차원 밖으로 나와서 자, 그러면 홀로 작업할까요? 홀로 작업할까요? 작업해보세요. 홀로 한다며. 같이 안하고 홀로. 언론 같이 합시다. 홀. 지금 영어 개그 하니까 못한다, 모른다 지금. 홀. 홀 작업할 때는 우리가 점 찍고 면 찍고예요. 점 찍고 홀 시작할 면 찍고 점 찍고 면 찍고. 자, 일단 홀의 위치는 정해졌습니다. 점 찍고 면 찍고. 홀 여기 있네요. 스케치 베이스 피처. 홀의 위치는 정해졌고 이제 타입 탭에 가서 유형을 택해야 되는데 카운트 보호입니다. 카운트 보호. 그리고 익스텐션 탭에서 드릴 공구 데이터부터 넣고 카운트 보호 공구 데이터 넣으면 됩니다. 익스텐션 쪽에 와서 드릴 공구가 드릴 직경이 7, 관통 드릴 직경은 7, 즉 익스텐션 탭입니다. 드릴 깊이는 관통 up to last. 타입 탭에 가서 카운트 보호 직경 15, 카운트 보호 깊이는 3, 15 깊이는 3. 여기까지. OK 누르면 원하는 치수대로 홀 작업이 됐고요. 이제 또 배열할 겁니다. 배열해 볼까요? 대상물은 홀, 원형 배열입니다. 360도 내에서 등 간격으로 5개 배열되어 있는 거예요. 컴플릿 크라운 개수는 5개 맞죠? 그리고 레퍼런스 디렉션 회전축은 미리 만들어 놨죠? 빵. 오케이. 자, 이제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 어떤 작업만 남았냐면, 자, 두 번째 덩어리 보면 여기 흰색 직사각형 보입니까? 흰색 직사각형. 항상 어떤 형상을 이해할 때는 두 방향 이상의 모양을 보고 판단한다. 옥셔러리 뷰. 옥셔러리 뷰에 실린더리컬 엘롱게이터 홀이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있죠? 요거는 이제 배열하면 되니까 요 직사각형 모양하고 실린더리컬 엘롱게이터 홀 요 2개 모양 보고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솔리드를 제거할 건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제거하는 거는 홀, 포켓, 그루브 3가지 중에 뭘까요? 제가 여기 분명히 직사각형이라고 했는데 요 포켓이죠. 포켓입니다. 자, 요거 그려가지고 포켓 안 돼요.
자, 그러면 요거 작업을 합니다. 자, 라이트 방향은 아니지만 라이트 쪽으로 딱 동그라미가 타원처럼 보이죠. 여기 면 위에 우리가 스케치하러 갑니다. 여기 면 잡고 스케치. VH 맞죠? 오케이. 그러면 이 면하고 항상 우리는 들어갈 때 스케치 평면하고 항상 수직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요 면하고 딱 수직 방향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자, 돌았습니까? 여기가 라이트 방향 아니에요. 이 모양이 보면 여기가 입체적이죠. 만약에 우리가 라이트 방향으로 스케치하러 들어왔다면 요게 라이트 방향이라고. 근데 우리는 요 면하고 수직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엘롱게이트 하나 그릴 겁니다. 엘롱게이트. 자, 요거 우리 예전에 한번 두어 번 그려봤는데, 자, 저 따라서 좀 해볼까요? Predefined Profile 툴바. 다섯 번째 아이콘 실린더리컬 엘롱게이터 클릭. 자, 요거는 동그라미 그리는 거하고 유사한데 V 축선상 임의의 지점에 클릭 하고 약간 경사지게 수평이 아니라 경사지게 적당한 지점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클릭, 드래그해서 클릭. 이러면 실린더리컬 엘롱게이터 홀 작업은 돼요. 요런 모양 하나 만들었습니까? 먼저 여기 동그라미 요 동그라미의 중심점은 아까 우리가 찍었던 점인데 중심점 위치부터 고정을 시켜 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선택해도 되고 여기 중심점이 잘 안 보였어요. 요 엑시스 하이드 하세요. 요 엑시스를 하이드 하세요. 얘가 있으니까 잘 안 보이네. 중심점이 하이드. 그럼 여기 중심점 보이네요. 자, 요 중심점이 컨트롤 키 여기 엣지 1하고 중심점이 같아요. 엣지 1 우리 중심점 기하학적인 정보가 중심점이 같다. 동심 했나요? 그리고 나서 이 도형에서 주어진 데이터가 뭐가 있냐면 직경 20 여기 보조선으로 된 동그라미 있죠. 보조선 속성으로 된 동그라미 있죠. 얘 직경이 20입니다. 요 보조선 동그라미 클릭해서 반지름은 넣을게요. 반지름으로는 10 반지름으로는 10 그러니까 이제 뭔가 초록색이 돼 간다고죠. 그리고 로우 라이트 모드로 좀 해놓고 로우 라이트 모드로 좀 해놓고 아무래도 다음부터 이 모델링이 클릭이 안 되는 모드가 좀 괜찮습니다. 스케치하기가. 자, 제가 여기까지는 됐나요? 자, 보조선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제가 보조선 하나 끌려고 보조선 모드로 주황색으로 만들었나요? 라인 하나 끊겠습니다. 라인. 이 라인은 여기 보면 원의 중심점에서 점일치 수평하게 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수평하게 끄면 바로 초록색이 될 거예요. 얘는 대칭선입니다. 대칭선. 뭘 대칭을 줄 거냐?
여기 흰색 동그라미, 아래쪽 흰색 동그라미 있죠. 요걸 대칭으로 좀 맞출 겁니다. 자, 대칭 구석 줄게요. 자, 컨트롤 키 누르고 대칭이 되어야 할 도형 2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대칭선 해서 기하학적인 정보는 시미트리, 대칭 하니까 대칭 구석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리고 동그라미 잡고 움직여 보면 대칭이 돼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반지름 값을 아직 안 고쳤네요. 제가 깜빡하고. 반지름 값이 2.5입니다 2.5. 자, 그러면 아직도 초록색이 안 돼 있는데 어떤 정보를 줘야 얘가 완전 구속 상태가 될까요? 각도. 자, 각도를 넣으면 선이 2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조선 모드로 되어 있거든요. 라인 2개 작업하겠습니다. 선, 원의 중심점, 점일치 마크 떴을 때 클릭, 그리고 여기 보조선 끝지점 점일치 마크 떴을 때 클릭. 자, 서두를 필요 없어요. 점일치 마크 뜰 때 찍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점일치 마크가 떠야지 정확하게 작도가 되는 거예요. 클릭. 제가 태어나서 저번 주에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저희 작은 누나가 권사가 됐다고 해가지고 축하해주러 그래가지고 자, 잠시만요. 자, 이제 각도 넣으면 됩니다. 컨스트레인츠 해가지고 치수 넣는 거 컨스트레인츠, 선 찍고 반대편 선 찍고 각도는 몇 도? 70도. 이러면 완전 구속 됐죠. 자, 얘는 완전 구속입니다. 초록색 크기 위치 다 고정이 되어 있고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자,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고 열려 있고는 외형선 가지고만 판단한다고요. 보조선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닫혀 있고 열려 있고의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보조선은 우리는 외형선 가지고만 판단해요. 닫혀 있는 거 맞죠? 자, 3차원 밖에 나와서 얘는 포켓 스케치입니다. 포켓. 그러면 포켓 항상 진행 방향을 봐야 됩니다. 주황색 화살표. 요로 포켓 되는 거. 맞죠? 그러면 관통 조건을 우리가 이전에 썼기 때문에 관통 조건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뒷면까지 이렇게 뚫린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내부를 이렇게 보이게끔 해놓고 어떤 방법으로 포켓팅 하는 게 가장 적합할까요? 디멘전, up to next, up to last, up to plan, up to next. 빙고. 그러면 원하는 만큼만 딱 포켓팅 되죠. 요게 몇 개 배열돼 있을까요? 3개 배열돼 있죠. 무슨 배열로 만들까요? 사각 배열, 원형 배열, 유저 패턴. 원형 배열. 그러면 원형 배열할 회전축 하나 만들까요? 엑시스 아이콘, 엑시스 레퍼런스 엘리먼트의 엣지1 클릭. 요 바깥쪽에 엣지1 요거 클릭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동으로 엑시스 타입이 노멀 투 스클로 가네요.
요거 자동으로 안 가는 사람은 요거 노멀 투 스클로 바꾸어 주세요. 바꾸셨나요? 그러면 축선 나오죠? 오케이. 자, 이제 회전축까지 만들어 놨으니 원형 배열 못할 이유가 없다. 그죠? 배열할 대상물 원형 배열 360도 확인 버튼 360도 내에서 등 간격으로 3개 배열되어 있습니다. 컴플릿 크라운 개수는 3 레퍼런스 디렉션 회전축은 예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하면 모델링은 끝났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검증을 하기 위해서 프론트 방향으로 돌려놓고 다이나믹 섹셔닝 그리고 정면 방향의 ZX 평면을 클릭 딱 하면 요 방향으로 절단한 겁니다. 비교해보면 틀릴 게 없죠? 똑같네요. 그리고 탑으로도 한번 보고 라이트로도 한번 보고 해가지고 제대로 작업됐는지 보니까 정확하게 모델링 된 것 같습니다. 저장 바로 갈게요.